엄마, 왜 맨날 에리한테 라면 먹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라면, 언제 라면 먹였다고 그래? 했더니 에리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라면 끓여줬다고. 그날 밤부터 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엄마, 오늘 에리한테 뭐 먹였는지 써서 주세요. 하면서 노트를 주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뭘 그런 걸 다 써? 했더니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에리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진짜로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올해 67세 이민옥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사연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처음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나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20년 넘게 살아온 우리 집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뉴스 진행자한테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곤 했어요. 처음엔 이런 제 모습이 처량하다고 느꼈는데 나중엔 그것마저도 하루의 일과가 되어버렸죠. 우리 딸 미니는 2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그렇게 행복해하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 걱정은 덜었구나 했었는데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딸은 네일샵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고 7살 손녀 에리와 둘이 살고 있어요. 손녀 에리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와요. 아직 어린데 엄마 아빠가 헤어져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어서요. 가끔 딸이 에리를 데리고 와서 하루 이틀 재워갈 때면 그 작은 손을 꼭 잡고 자는 에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더라고요. 또 에리가 떠나면 집이 너무 조용해져서 허전하기도 하고요. 매일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해 먹고, 낮에는 텔레비전 보거나 동네 마실 나가고, 저녁엔 또 혼자 밥해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주말이고 평일이고 별 차이가 없었죠. 가끔 딸이 전화해서 엄마 뭐해? 하고 물으면 응, 그냥 있어. 이런 대답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집을 합칠까요? 엄마도 혼자 계시고, 저도 에리 키우느라 힘들고 해서요. 함께 살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미니야, 엄마가 가면 너희들 불편하지 않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 오시면 에리도 좋아할 거고, 엄마도 에리 매일 보실 수 있잖아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매일 에리 얼굴을 볼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설렜거든요. 하지만 망설여지는 마음도 컸어요.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거실 소파도 부엌 찬장도 침대도 다 남편과 함께 골라서 들여놓은 것들이에요. 이 집을 떠나면 그 추억들과도 멀어지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밤잠을 설치면서 정말 이사를 가야 할까?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론 에리 손녀를 매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결정적으로 마음을 굳힌 건 며칠 후 딸이 에리를 데리고 왔을 때였어요. 에리가 제 품에 안기면서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랑 매일 살자고 했어. 정말이야? 하고 물어보는데 그 반짝이는 눈을 보니까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에리야, 이제 할머니랑 매일 살자.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에리가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결정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나하나 다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손녀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딸네 집으로 이사한 첫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에리가 제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여기가 이제 할머니 집이야. 하면서 집 안 구석구석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딸도 엄마, 편하게 계세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하면서 반갑게 맞아줬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에리가 제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에리는 할머니와 함께 자겠다고 해서 같은 방을 쓰게 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에리가 제 품에 안기면서 할머니 좋아. 하고 말해주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어요. 딸도 처음엔 정말 좋아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엄마, 에리 잘 부탁드려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집안일을 도와주고 에리를 돌봐주니까 딸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달려와서 안기고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았어. 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에리를 보면서 아,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일도 제가 다 맡아서 했어요. 아침에 에리 유치원 도시락 싸주고 점심엔 딸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저녁엔 또 맛있는 걸 해놓고 기다리고 빨래며 청소며 다 제가 했는데 그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거든요. 에리가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하고 말할 때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딸도 엄마가 해주신 반찬 먹으니까 집밥 먹는 기분이 나요. 하면서 고마워했고요. 그럴 때마다 이사 오길 정말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일들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 엄마, 에리 간식으로 뭐 주셨어요? 하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궁금증인 줄 알았는데 점점 확인하는 투로 바뀌더라고요. 과자는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밥 안 먹어요. 사탕은 이빨에 안 좋으니까 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오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에리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점점 제가 뭘 해도 안심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에리도 가끔 엄마한테 혼날까봐 할머니,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 비밀이 생긴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딸은 점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네일샵 일이 많아서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놀다가 늦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엄마가 계시니까 마음이 편해요. 에리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하면서 점점 더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에리를 돌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아침에 유치원 보내고 오후에 데려와서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거의 하루 종일 에리와 함께 지내게 됐어요. 물론 에리와 함께 있는 건 좋았지만 가끔은 내가 에리 엄마가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딸에게 미니야, 너무 늦게 들어오지 마라. 에리가 엄마를 기다려. 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계시니까 괜찮잖아요. 에리도 할머니랑 있는 거 좋아하고.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딸도 혼자 에리 키우느라 힘들었을 텐데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하는 마음이었어요.
에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작은 일들이었는데 그게 점점 쌓여가면서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딸이 저녁 늦게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맨날 에리한테 라면 먹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라면, 언제 라면 먹였다고 그래? 했더니 에리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라면 끓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생각이 났어요. 그날 오후에 에리가 할머니, 배고파라면 먹고 싶어. 하면서 계속 보채길래 라면 하나 끓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에리가 밥은 안 먹겠다고 하고 라면만 달라고 해서 하나 끓여줬어. 그게 뭐 어떻다는 거니? 했더니 딸이 더 화를 냈어요. 엄마, 라면이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나트륨 덩어리라고요. 그래서 애가 밥도 안 먹고 라면만 찾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에리가 보채니까 하나 끓여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어서요. 그럼 애가 배고프다고 울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했더니 그래도 라면은 안 돼요. 밥 먹여야죠. 그날 밤부터 딸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다음 날부터 엄마, 오늘 에리한테 뭐 먹였는지 써서 주세요. 하면서 노트를 주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뭘 그런 걸 다 써? 했더니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에리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진짜로 요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에리한테 뭘 먹일 때마다 이거 딸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과자 하나 주는 것도 조심스럽고 밖에서 뭔가 사 먹이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에리가 할머니, 아이스크림 사줘. 하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사줄게.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됐어요. 딸은 점점 더 까다로워졌어요. 제가 해준 밥상을 보고는 엄마, 요즘 나이 드셔서 그런지 음식 간이 점점 짜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30년 넘게 요리해온 제가 간도 못 맞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그럼 네가 해라. 하고 싶었지만 에리 생각하면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알았어. 다음부터 간 조심할게. 하고 넘어갔죠. 어느 날은 딸이 집에 있는 날이었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엄마, 그릇 그렇게 닦으면 안 깨끗해져요. 요즘 세제도 좋은 거 많은데 왜 그런 걸 써요?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그렇게 설거지해 왔는데 갑자기 제가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일 기가 막혔던 건 오지 얘기였어요. 대형 마트에서 세일한다고 해서 에리 옷을 몇 벌 사왔는데 딸이 보더니 엄마, 요즘 누가 마트에서 옷 사 입어요? 당장 환불하세요. 하더라고요. 금방 크는 애 옷인데 뭐가 문제니? 했더니 애가 유치원에서 놀림받아요. 요즘 애들 옷차림 보세요. 제가 손녀 생각해서 예쁘다고 고른 옷들이 전부 형편없는 옷이 되어버렸어요. 그 옷들을 들고 마트에 가서 환불하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그날부터 뭘 사주고 싶어도 딸 눈치부터 보게 됐어요. 에리가 할머니, 저거 사줘. 하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사줄게. 이런 말만 하게 되더라고요. 손녀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할머니 마음을 딸이 다 막아버리는 것 같았어요. 딸은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었어요.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간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나가고 때로는 1박 2일로 여행도 가더라고요. 내일 샵은 언제 하니? 물어봤더니 매니저가 잘해주니까 괜찮아요. 엄마가 애리 봐주시니까 마음 놓고 쉴 수 있어서 좋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육아와 집안일은 제 몫이 됐어요. 애리 아침에 깨워서 유치원 보내고 오후에 데려와서 간식 주고 숙제 봐주고
딸이 늦게 들어오면 에리는 이미 잠들어 있고, 아침에 딸이 늦게 일어나면 에리는 이미 유치원에 가고 없고, 가끔 에리가 엄마는 언제 와? 하고 물어볼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곧 올 거야 하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언제 올지 모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딸이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고 하면서 에리랑 놀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였어요. 에리가 엄마 같이 놀자 하면 엄마 피곤해 할머니랑 놀아.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뭘 해도 딸 눈치를 봐야 하고, 에리한테 뭔가 해주려고 해도 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제가 이 집의 식모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에리가 제 곁에 있는 게 좋았고, 에리가 할머니 최고야 하고 말해줄 때면 다른 건 다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딸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밤늦게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밤을 새고 다음날 집에 들어오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얘기하다 보니까요. 하더니 나중엔 술 마셔서 대리운전비 아까워서 친구 집에서 잤어요.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에리가 엄마는? 하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일이 있어서 늦어. 내일 보자. 이런 말로 달래야 했거든요. 7살 아이가 엄마를 하루 종일 못 보는 날이 많아진다는 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딸이 골프를 치러 해외에까지 나간다는 거였어요. 엄마, 친구들이랑 태국으로 골프 치러 가요. 3박 4일 다녀올게요. 처음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 태국에 골프 치러? 요즘 골프 패키지 여행 많이 가요. 엄마가 계시니까 마음 놓고 갈 수 있어서 좋아요. 그때부터 딸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어디론가 여행을 가더라고요. 골프 치러 제주도 가고,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 가고, 심지어 혼자서 힐링 여행이라면서 강원도에 2박 3일 다녀온 적도 있어요. 내일 샵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매니저가 알아서 잘해줘요. 가끔 문 닫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더라고요.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수시로 닫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이 집에 있을 때 제게 하는 말들은 점점 더 상처가 됐어요. 엄마, 요즘 밥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나이 드시면서 입맛이 변하신 것 같아요. 엄마, 청소할 때 구석구석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엄마, 에리 숙제 봐주실 때 틀린 것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마치 제가 고용된 식모라도 되는 것처럼 이것저것 지적하고 간섭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 집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딸이 함께 살자고 해서 온 건데 언제부터 제가 딸의 하인이 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어느 날 정말 기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새벽부터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때 딸은 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나간 상태였어요. 에리 유치원 하원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던지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니야, 엄마가 배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에리 하원 좀 시켜줘. 그런데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왜 하원 안 시켰어요? 애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하면서 화부터 내더라고요. 아프다니까 했더니 그럼 병원 가보세요. 에리는 제가 데리러 갈게요.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딸이 걱정하는 건 제가 아프다는 게 아니라 에리 하원이 늦어진다는 거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배가 너무 아파서 결국 혼자 119에 전화했어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는 응급실 직원의 목소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딸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민희야, 엄마가 지금 응급실인데 의사가 맹장염 같다네. 딸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 맹장염이에요? 그거 큰 수술 아니니까 잘 받으세요. 에리는 제가 데리러 가요. 그리고 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받는 동안 계속 딸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안 올 리가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맹장염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하고 말씀하실 때도 딸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때도 가족분 연락은 됐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딸한테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했는데 막상 수술실로 들어갈 때까지 딸은 오지 않았어요. 전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딸은 없었어요. 간호사가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곧 올 거예요.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론 정말 올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술 후 하루가 지나도록 딸은 오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딸에게 저는 그냥 애리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도구일 뿐이었구나. 제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건 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병실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가 평생 키우고 사랑한 딸의 모습인가 싶어서요. 에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할머니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할까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론 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딸을 너무 편하게 해준 게 딸을 이렇게 만든 거구나. 딸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엄마는 언제나 있어주고 도와주고 희생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든 게 바로 나였구나.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엄마, 수술 잘 받으셨어요? 이제 괜찮으시죠?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틀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하다니요. 민희야, 엄마가 수술 받는 동안 왜 한 번도 안 왔어? 물어봤더니 엄마가 편하게 쉬라고 일부러 안 갔어요. 병원에서 사람들 많이 오면 시끄럽잖아요. 하더라고요. 자식이 부모 수술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딸한테 뭘 기대하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잠들어 있는 에리를 보면서 마음을 정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다음 날 딸에게 말했어요. 민희야, 엄마가 더 이상 에리 못 봐주겠다.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어. 딸이 당황하면서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너는 엄마를 뭘로 보니? 네가 편하게 놀러 다니려고 엄마를 부른 거니? 아니에요. 엄마, 정말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면서 딸이 변명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아니다. 엄마는 나가서 살겠다. 네가 에리 엄마야. 네가 책임져라. 엄마가 병원에서 편하게 쉬라고 일부러 연락 안 한 거예요. 화 풀어요. 하면서 달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상처가 한 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다시 예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런데 그때 생각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꼬마 빌딩이었어요. 거기 지하에 작은 사무실 공간이 하나 비어 있었거든요. 원래는 새를 놓으려고 했던 공간인데 임시로라도 거기서 지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화장실이나 씻을 곳은 공용을 써야 하지만 어차피
제 건물이니까 세입자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엄마, 진짜 나가실 거예요? 하면서 말렸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괜찮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이삿짐을 쌀 때 에리가 와서 할머니, 어디 가요? 왜 짐 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에리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할머니가 떠나니까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서요. 에리야, 할머니가 잠깐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그래도 에리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와. 했더니 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 할머니 가지 마. 하면서 제 다리를 꼭 붙잡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게 에리를 위해서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딸이 에리 엄마로서의 책임을 져야 에리도 제대로 된 엄마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꼬마 빌딩 지하로 이사한 첫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침대 하나랑 작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정도만 가져왔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혼자 있으니까 갑자기 외로워지더라고요. 밤에 씻으려고 공용 화장실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다른 세입자들 눈치도 보이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욕탕을 자주 이용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뭘 먹을지 뭘 할지 다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라면을 끓여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봐도 누가 간섭하지 않더라고요. 딸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언제 돌아오실 거예요? 에리가 할머니 찾아요. 하면서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에리 핑계 대지 말고 너 알아서 잘 살아 하고 거절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이 아니라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엄마, 정말 힘들어요. 에리 돌보면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제서야 딸이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에리가 매일 할머니 찾고 저는 일도 제대로 못하겠고 정말 엄마가 없으니까 안 되겠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딸이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 딸이 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달라 보였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딸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도 힘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딸이 계속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에리 혼자 키우면서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정말 몰랐어요. 아침에 에리 깨워서 유치원 보내고 저녁에 데려와서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 와중에 네일샵도 해야 하고 정말 미치겠어요. 저는 딸의 말을 가만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니? 했더니 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요.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네일샵도 제대로 경영하고 에리도 제가 등원, 하원 다 시킬게요. 그러니까 다시 함께 살아요. 딸이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면 뭐하니? 진짜 변할 수 있겠어. 네, 정말 변할게요. 엄마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그때 저는 딸에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생활비 꼬박꼬박 줄 수 있어.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 같이 산 후로 손녀 돌보는 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했거든요. 생활비요? 그래, 엄마가 함께 살면서 해주는 일들에 대한 대가야. 식비, 전기세, 애리 돌봄비 다 합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줄 수 있어. 딸이 잠깐 생각하더니 당연하죠. 한 달이라도 밀리면 그땐 진짜 엄마한테 같이 살자는 말 안 할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적어도 딸이 제가 해주는 일들이 공짜가 아니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엄마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네,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다시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딸이 달라졌더라고요. 먼저 생활비를 주더라고요. 엄마, 이거 이번 달 생활비예요. 매달 이 날짜에 드릴게요. 하면서 정말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에리 유치원도 딸이 직접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애리 데려올게요. 엄마는 쉬세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네일샵도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예전처럼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느라 가게 문을 닫는 일도 없어지고, 골프 치러 해외 나가는 일도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저한테 말하는 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이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엄마, 혹시 시간 되실 때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제는 고마워한다는 게 정말 큰 변화였어요. 에리도 할머니가 돌아오니까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진짜 돌아왔어. 하면서 제 품에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심심했어. 엄마는 맨날 바빠서 놀아주지도 못하고. 에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딸이 에리랑 놀아주는 시간도 늘리고, 주말에는 에리랑 둘이서 나들이도 가고. 엄마, 오늘은 애리랑 공원 다녀올게요. 엄마는 집에서 푹 쉬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말 기뻤어요. 딸이 이렇게 행동하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이 풀렸어요. 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화낼 수도 없더라고요.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존중하고 예의 있게 모실게요. 딸이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딸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이제 계속 우리랑 살 거죠?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에리야, 이제 할머니가 계속 여기 있을게. 그렇게 대답해 주니까 에리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관계로 말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 관계로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딸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정말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 집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요리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혼자서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딸이랑 애리랑 함께 해요. 주말에는 셋이서 함께 요리하면서 떠들고 웃고.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저도 도와줄게요. 이런 소리들이 부엌에서 들려올 때면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딸이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달라졌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는데 10시 전에는 들어올게요. 애리는 제가 하원시키고 미리 씻겨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미리 말하고 가더라고요. 예전처럼 무작정 늦게 들어오거나 연락 없이 밤을 새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딸이 에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평일 저녁에는 에리 숙제를 같이 봐주고 주말에는 둘이서 나들이도 가고 딸이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뭘 해도 딸 눈치를 보고 에리한테 뭔가 해주려고 해도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할머니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산책할 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하는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요. 이제 정말 깨달았어요.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건 서로 희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사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부모도 자신의 인생이 있고 당당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요.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 부모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과감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도 깨닫고 부모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딸도 변할 수 있었고, 저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매일이 감사해요. 저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식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부모도 사람이고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